안녕하세요. 광테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광테크 분석 주식 네 번째 한국 기업 평가입니다. 이번 영상도 역시나 간단하게 요약만 알려드리며 이 회사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 싶은 경우엔 1편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픽 하나입니다. 신용평가는 기업이 회사채 또는 어음 등 신용평가가 필요한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원리금 상환 능력을 고려해 신용등급을 매겨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용등급은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가 되며 은행 등 금융기관에게는 여신심사, 이자율 산정 참고 자료가 됩니다. 또한 발행기업은 자기 신용을 알림으로써 투자 수요를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업 입장에서 신용 등급이 좋으면 낮은 금리로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고 조달청 등 수주 기관의 입찰 업무 시 이점이 됩니다. 반대로 기업의 재무 구조가 악화되면 신용 등급을 하락하고 이자율이 상승해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토픽 두 번째, 신용평가 시장은 기업의 투자 성향, 자금 조달, 금리 등 경기 관련 지수, 그리고 채권의 만기가 집중하는 시기 등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사업 분석, 재무 분석, 시나리오 분석 등을 통해 결정됩니다. 장기 신용등급은 AAA부터 D 사이에서 결정되며 AA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 내에서 상대적인 우열을 가리기 위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의 기호가 부과됩니다. 신용평가업은 직접 금융시장의 성장과 연계되어 성장, 발전하여 왔습니다. 금융시장의 변동 및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 규모가 축소되기도 하였으나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채권 시장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용평가업도 추세적인 측면에서의 성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다만 산업적 측면에서는 이미 성숙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신용평가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 규모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권 시장의 규모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고 상당수의 채권은 만기 도래 시 차환을 통해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채권 발행에 대한 규제 강화, 채권의 신용 위험 부각에 따른 투자 심리의 위축 등 시장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어 시장 규모가 크게 축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신용평가는 직접 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의해 도입되어 제도화되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 회사만이 신용평가 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업은 정부 정책에 의한 신용평가 대상의 확대, 신용평가 관련 제도의 변화, 직접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등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시장 점유율 추이의 경우 시장 점유율 상위 평가 3사의 균점 체제가 지속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기업 평가가 점유율을 꾸준히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 평가는 신용평가사로부터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서베이나 금융투자협회의 역량평가에 의해서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등급의 신뢰성을 기준으로 한 다양한 지표에서 업계 최고의 평판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기업평가는 CB사업을 하는 이크레더블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CB사업은 금융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개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가공한 후 이용자에게 유통하는 사업입니다. 이크레더블은 기업 간 상거래에 필요한 전자신용인증서, 신용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참고로 한국기업평가의 배당일 기준은 9월 평일 말일자,
12월 평일 말일자입니다. 배당 지급일은 11월 말일과 4월 중순입니다. 12월보다는 9월 기준이 배당 성향이 큽니다. 이번에는 주요 재무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액은 2016년 약 743억에서 2019년 약 928억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2016년 약 210억에서 꾸준한 증가를 하여 2019년에는 약 316억을 달성하였습니다. 세전이익 또한 2016년에 약 226억에서 2019년도에는 약 340억으로 성장하였고, 순이익 또한 2016년도에는 약 169억에서 2019년도에는 약 248억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자산 총계와 부채 총계, 자본 총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산 총계의 경우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부채가 늘어나서 증가하는 것인지 잘 봐야 합니다. 부채 총계의 경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증가를 하나 증가율이 높진 않습니다. 자본 총계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그래프는 안정성 지표인 유동비율과 부채 비율입니다. 유동비율은 2016년부터 조금씩 하향을 하다가 450%대에서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의 경우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20%에서 30%대 사이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매우 안정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현금 흐름률 ROE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직관적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다 상승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016년 28.18%에서 2019년도에는 34.12%로 상승하였고, 자기자본 현금 흐름률 또한 17%대에서 약 24%대로 상승하였습니다. ROE의 경우도 약 16%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1%대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재무 항목과 안정성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회사의 성장성 지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전체적으로 2018년까지 하향 곡선을 그리다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액 증가율은 2017년도에 가장 낮은 수치가 5.73%로 그 외에는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과 EBITDA 증가율을 보면 2018년도에 각각 5.57%와 6.15%를 제외하곤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순이익 증가율 또한 상당히 매력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주요 재무제표와 안정성 지표, 성장성 지표를 보시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에게는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투자하기 좋은 회사라고 판단하여 분석은 해드리나 투자로 인한 이익과 손실은 각자의 책임임을 말씀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광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